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관 중에서도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좀 모시고 조금 깊은 얘기 나눠봅니다. 그다음에 종목 얘기도 나눠봅니다. 상상이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주신 그 이오테크닉스, 예, 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겁니까? 예, 지난주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거 네. 사이에 특별히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투자가들이 조금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그 기대 심리가 좀 먼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핵심적인 거 어닐링 성장에 대한 거를 좀 인식을 해나가는 첫 단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그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다 있었던 공정인데 사실은 이 그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이거를 어닐링하는 공정, 열 처리하는 공정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다. 레이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오테크닉스가 새로운 기계, 마치 조금 과장을 한다면 네덜란드 ASML의 EUV 같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장렬 센터장님도 그 의견에 그때 동의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오늘 좋은 리포트 하나 내셨더라고요. 예.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먼저 나와서 그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발표한 KNJ, 네네. KNJ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우 스몰 캡이죠. 예, 스몰 캡인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캡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고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왜 이거 리포트를 커버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품목이 있는데 네. 매출이 현재 한 40% 정도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이고요. 네. SiC 폴커스 링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쉽지 않네요. 실리콘 카바이드를 가지고 네네. 웨이퍼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소모품 부품인데 네. 그 링이라 하고요. 링이라 합시다. 이렇게 동그란 거.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실리콘으로 하던 것을 네.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로 네. 그래파이트를 써가지고 네네. 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 회사가 기술을 갖고는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 네. 5년 전부터.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원래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그렇죠. 있다고요? 얘네 예. 지금 말씀드린 SiC 그 포커스 링의 매출처는 이제 하이닉스입니다만 네네. 아마 조만간에 네. 못지않은 네네. 새로운 그 메이저 신규 고객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하. 싶어서 그거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NJ는 SiC,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라는 소모품을 만드는데 이 소모품을 원래는 TCK가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리포트는 그렇습니다. T라고. 예, TCK가 잘 만드는데 이게 SK 하이닉스에 지금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형 고객사를 하나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예. 그다음에 미래에 혹시 대형 고객사 뭐 우리가 뻔히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고객사를 추가를 한다면 실적은 어떻게 변하고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네, 지금 네. 그 미래 고객사라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PO라든지 네.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네. 현재 이제 하이닉스를 통해서 나가는 이 KNJ의 연간 SiC 링 네. 그 매출이 캐파 기준으로 한 150억, 160억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기로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하이닉스가 대부분 차지합니다만은 7, 80%. 근데 아마도 그 신규 고객이 추가되면은 네. 그 정도
까지는 잘 몰라도 네. 한 100억에서 한 뭐 150억, 잘하면 100억, 100에서 150억 정도는 네네. 1차 투자 단계에서 집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투자가 만약에 5도의 흐름을 봐가지고 집행이 된다면은 아마 내년 말, 2021년 말 정도에는 네. 캐파 기준으로는 한 2배까지도 네. 늘어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적정한 영업이익이라든지 PER 배수를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800억, 어제 그냥 800억 있는데 최소한 1000억에서 많게는 한 1500억 정도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TCK나 SK 머티리얼인가요? 하나 머티리얼. 하나 머티리얼인가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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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국산화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TCK는 그 일본 회사가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은 실리콘 아니고 실리콘 카바이드를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만들기가 쉬운 건지 어려운 것인지,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뭐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네. 실리콘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만들기 어렵습니다. 네, 성능이 좋아지겠죠. 성능이 네. 좋아진데 뭐냐면은 이게 포커스 링 소모품을 바꾸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애치 공정에 애초 장비 같은 것이 멈춰야 됩니다. 네, 그 멈추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좋겠죠. 네. 근데 SI보다는 SIC로 했을 때 그 네. 멈추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네. 당연히 SIC가 되면은 그 수율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내 화학성 내 뭐 산성 네. 이런 그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견고하기 때문에 네.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단점은 뭐 지금 이제 SIC가 보다는 SI가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네. 공중에서 단가가 하나 5배 높아요. SIC가 단가가 높다. 높죠. 예. 네. 그래서 여전히 최근까지도 그렇게 침투율이 한 20%밖에 안 되지만 네.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뭐 공정이 더 어떤 가혹한 공정이 되는 거죠. 예, 애칭 예. 공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요즘 비메모리, TSMC, 인텔 등도 공정이 가혹해지면서 미세 공정이 되다 보니까 좀 비싸더라도 퀄리티라든지 아까 전반적인 장비의 타임 이런 걸 봤을 때는 SIC를 채용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김장렬 센터장님이 그 리포트 발간하시는 것을 거의 다 읽거든요. 뭐 읽는데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중간 보면은 이런 그 향후에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할 회사들 아니면은 기술력이 정말로 남다른 회사들. 예를 들자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하신 KNJ라든지 참 그 일단은 좀 리포트 읽기가 좀 재미있고요, 흥미롭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흥분도 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리포트 많이 발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그러시죠. 두 번째 종목은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데 바이오 렌즈입니까? 바이오 레즈. 바이오 레즈 기술, 요 기술이 뭡니까? 그 바이오 레즈라는 것은 네. 얘네들의 브랜드명이고요. 네. 그게 UV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자외선 예. LED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그 부탁드립니다. 서울 반도체 자회사이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오늘의 주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여러 파장, 네. 단파장부터 한 200나노미터부터 장파장까지 그러니까 자외선, 적외선 그다음에 이런 모든 파장에 네. 대해서 빛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LED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는 서울 반도체한테 판매하는 LED 칩 네.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서울 반도체가 완전한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근데 매출의 지금 10%가 아직 안 되는 UV, 그러니까 자외선 LED, 네. 그렇죠? 요 UV LED 시장이 작지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시장이 UV LED의 시장이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시장이 향후 3, 4년 정도 내에 한 5배 정도 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대로 된 이코노미 스케일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익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매출의 10%도 안 됩니다만 매출의 뭐 20%, 30% 되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이거 역시 1, 2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경제 규모의 레벨에 달성을 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30%가 된다면 이익도 많이 날 수 네, 있다라고 충분히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그 서울 바이오시스의 이 LED 그 조명, 빛, 렌즈
내지는 뭐 파장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예, 맞습니다. 그거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네. 뭐 살균을 뭐 몇십 초, 몇 분 이런 식으로 네. 한다고 해서 제품을 내놨어요. 네네. 실제 그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6월 달에 일단 그 개인용 아니면 하고 있는데 네. 그 일단은 그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는요 이 UV 라이트가 에어컨이라든지 우리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개인용 살균하는 거 네. 이런 거에 기본적인 공통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출을 인식시키는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슈피겐코리아는 뭐 일단은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필요가 없죠. 앞으로 미래에 잘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얘기는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스마트폰 판매가 잘 돼야지 이 회사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연결시키는 게 직관적으로 맞고요. 네네. 그러면 거꾸로 휴대폰이 안 될 때 전반적인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성장을 덜하거나 네. 역선장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이 슈피겐도 네. 매출이 같이 역선장하느냐라고 네. 하면은 과거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많은 주가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흔들렸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했을 때 우리 슈피겐의 매출의 80%, 70~80%는 삼성하고 애플에 특히 애플하고 삼성에 몰려 있거든요. 네. 애플, 삼성이 다른 데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 시장이 삼성, 애플도 휴대폰을 전혀 못 파는 정도가 아니면은 리딩 업체 중심으로 판매되는 우리 회사의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두 번째는 같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케이스를 이제 만드는데 케이스의 라인업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됐어요. 지난 3~4년 동안에 케이스 라인업이 고가 중심으로 네. 한 3~4배 늘었기 때문에 네. ASP가 오히려 늘어나니까 네네. 실제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니 네. 그 밸류에이션은 항상 저평가되는 그런 좀 억울함이 있었죠. 일단은 뭐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과 뭐 사실은 애플 향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황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그 슈피겐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케이스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풀필먼트. 네. 창고업입니까? 네, 아마존이죠. 네. 예, 우리 친구들이 아마존을 뚫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존을 뚫으려면 사실은 여러 나라에 다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막 갖고 해야 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아마존을 풀필먼트, 아마존에 요구되는 사항을 다 맞춰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걸 뚫었어요. 네. 그것이 점점 지역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예를 들어서 뭐 홍콩, 저기 유럽의 여러 각국 나라, 독일, 영국.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나라도 예.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네. 인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뚫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직 만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더 만개가 돼서 2021년이 되면은 네. 완전한 지역이 전반적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성장성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리포처럼 3A라 해가지고 네. 애플로 시작하고 네. 이 아마존으로 시작하면은 네. 이 회사의 그 가치는 증폭된다.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말로 네네. 응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슈피겐 코리아의 업사이드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적정 가치에 도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아마존에 대한 그 내년도 그림 연결되는 걸 일단 재해놓고 네. 이 개념만 봤을 때도 한 9만 원 근처까지는 네. 가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아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슈피겐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KNG에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모시기로 하고요. 말씀 주신 이 종목들 이오 테크닉스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선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센터장관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